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7일 토요일 아침 10시 23분입니다. 월요일 한국 증시 휴장이기 때문에 저도 월요일 날은 좀 쉬고요. 본 영상에서 미국 증시 마감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번 영상은 화요일 날 저녁에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녹화 일정 말씀드렸고 미국 증시는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호재도 있었고 악재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호재에만 반응을 해서 특히 크게 반응해서 이렇게 급등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좀 이제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다시 그리고 변동성이 확대가 된 거예요. 지난주에 박스권 한 두 달, 한 달간의 박스권을 돌파한 척하면서 변동성을 확대시켰고 이번 주 월화수목까지 좀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변동성을 좀 잠시 좀 죽였다가 어젯밤 다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라는 것은 이성보다 감성의 영역으로 조금씩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하락장이었으면 공포가 작용을 할 거고 상승장이었으면 욕심이 작용을 하겠죠. 근데 지금 상승장이다 보니까 욕심이 좀 크게 작용하고 욕심이 크게 작용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악재는 나오더라도 못 본 척 할 수 있고 호재는 나오면 크게 반응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젯밤 미국 증시는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었지만 호재에 열렬히 반응을 하면서 급등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뭐 이제 논리와는 좀 다소 좀 이제 거리가 좀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소 좀 비논리적인 그런 현상이라고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 어젯밤 있었던 일들 시간 순서대로 좀 살펴보자면은 물가 지표들이 미국 증시 개장 전에 발표가 됐는데 전부 다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 우려를 잔잔하게 자극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별 반응이 없었어요. 악재잖아요, 그죠? 시장의 악재인데 이런 악재는 지금 못 본 척하고 있는 겁니다. 상승장이니까. 또 그리고 물론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긴축이란 이슈는 어쩌면 단물이 조금 빠진 거기 때문에 반응을 잘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이야기하는 게 순서가 맞나는 좀 잘 모르겠긴 한데, 근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오면서 페드와치에 보면 25bp 인상 확률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채권이나 달러, 이 외환 시장이나 채권 시장 참가자들은 이거 이렇게 되면 다음번에 25bp 올리겠다. 혹은 다음번에 한 번 더 금리 올리겠다. 25bp 인상 혹은 50bp 인상론까지 이렇게 지금 시장에 잘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제 그 주식 시장은 근데 이런 점들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있긴 하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근데 살짝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긴 해요. 이 긴축이란 재료가 단물이 다 빠졌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표현을 드리긴 드렸는데 지금 단물이 다시 약간 채워졌을 수도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단물이 채워졌을 수 있냐면 지금 25bp 인상 확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주에 잘 생각을 해보시면 파월 의장이 뭐라 한마디 하면서 파월 의장이 은행 위기 때문에 금리를 안 올려도 될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5bp 인상 확률이 17%였단 말이에요. 당시에 이번 주였나 그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젯밤 물가지표 확인하고 이 숫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71이에요. 71. 71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뭐 저 물가지표 한방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니고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 등등이 있었죠. 뭐 영국 물가지표 등등도 있었고 이거 25bp 인상 확률 이번에 금리 동결할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어쩌면 긴축이 단물 빠졌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 확률이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심지어 50bp 인상론까지 나오고 50bp 인상론 그죠? 50bp 인상론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시장이 기대하는 연내 금리나 시점도 자꾸자꾸 뒤로 밀리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아직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이런 내용들은 그 어쩌면 긴축이란 이슈에 새롭게 단물이 보충되는 그런 이벤트 아니냐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의심할 만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완전히 무시하기에는 완전 좀 색다른 재료 아닙니까? 그죠? 50bp 인상론도 없었잖아요. 근데 50bp 인상론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올리고 다음번에 한 번 더 올려서 50bp를 올려서 최종 금리는 5.75가 된다. 이게 이제 50bp 인상론이죠. 이게 이번 주에 등장한 거죠. 이런 건 없던 긴축 재료 아니냐. 그러니까 긴축이라는 재료가 단물이 다 빠졌다라고 하기에도 조금 서운한 면이 있지 않느냐. 너 이런 점 주식시장이 반영했어? 이거는 주식시장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긴 합니다. 아무튼 이야기가 좀 샜는데 그래서 어젯밤 물가 지표를 좀 보면 높게 나왔다. 그랬는데 주식시장은 일단 거의 반응하지 않았고 잘 올랐다. 다만 이제 환율 시장과 그 채권 시장은 이런 걸 충실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됐겠습니까? 달러하고 금리는 올랐겠죠. 긴축한다니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밤 11시 미국 증시가 개장하고 30분 뒤에 미시간 대학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역시나 이 지표에서도 역시나 이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도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지표 발표되고 나서는 더욱더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이런 거에 환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대 인플레가 낮아졌다, 기대 인플레가 예상치보다 하회했다, 그랬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환호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흐름이 별로 논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죠, 그죠? 물가 지표 높게 나왔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게 나왔다라고 해서 증시가 급등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솔직히 잘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 지금 있는 그대로 좀 말씀드리자면, 시장은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반응한 거 아니에요, 그죠? 지가 보고 싶은 거, 기대 인플레가 낮아졌다라는 거, 좋은 거에만 반응하고, 안 좋은 거, 인플레 자체가 높아졌다, 물가가 높아졌다라는 건 반응을 안 한 거니까, 엄밀히 따지면 뭐 약간 논리와는 좀 거리가 좀 멀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시장이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고 욕심이 이제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반응들이 좀 나타난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이런 지표들이 좋아서 경제가 좋다라는 거에 반응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 미국 증시의 반응을 보면 이런 거, 기대 인플레가 낮아졌다라는 거에 또 크게 반응을 한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근데 뭐 기대 인플레가 낮아졌거나 어쨌건 이 물가 지표의 충격이 컸다. 그래서 달러와 금리는 상승 마감을 했고, 긴축 확률은 25bp 인상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50bp 인상론도 힘을 얻고 있고, 이 연내 금리나 기대는 조금씩 밀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또 그리고 이 지표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실제적인 물가 지표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좀 약간 내려가고 있죠. 물론 많이 내려간 건 아닙니다. 기대 인플레이션도 비교적 높게 유지되고 있는 건 맞아요. 보시면 지난번에 3.0이었는데 3.1 나왔고, 장기 인플레 기대가, 그리고 지난번에 뭐 4.6이었는데 4.2니까 여전히 뭐 4% 넘고 이런 수치니까 예상치를 좀 기대 인플레들이 하회했더라도 높은 수치인 건 분명합니다. 높은 수치인 건 분명한데 어쨌든 그 기대 인플레는 조금씩 좀 내려가고 있긴 합니다. 여전히 높지만 조금씩 좀 이렇게 그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 실제적인 물가 지표와 이 시장 참가자들의 어떤 기대는 약간 좀 또 괴리가 또 슬슬 또 벌어지고 있는 것도 맞긴 맞죠, 그죠? 계속해서 높고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물가 지표와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이런 것도 어쩌면 다이버전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내용 좀 살펴봤고, 참고로 물가 지표는 막 월 증가율이 0.4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헤드라인도 그렇고 코어 물가도 그렇고 0.4씩 막 월 증가율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그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말을 믿어야 되는지도 사실 좀 의문이 듭니다. 올해 2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썼는데, 이거 보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전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좀 들긴 한다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말씀드렸고, 그래서 미국 증시는 그 긴축에는 일단 반영을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상승 마감을 했다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미국 증시를 상승시킨 주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부채 한도 협상입니다. 이 어젯밤 시장을 들어올렸던 가장 중요한 재료는 제 생각에 이거였던 것 같아요. 결국 바이든이 그 협상 타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협상 타결 가능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에 시장은 환호를 한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으로 협상을 하느냐를 좀 알아볼 필요는 있겠는데, 백악관과 공화당이 부채 한도를 2년간 상향하는 방향을 2년간 상향하는 방안에 의견을 좁히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좀 구체적인 내용이고, 2년간 부채 한도 높이는 대신에 연방정부 지출을 일부 제한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물가 지표는 시장에 별 영향을 못 미친 거죠, 그죠? 그리고 조금 좀 자세한 내용 좀 하나만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면은, 디폴트 시한이 다음 달 5일로 늦춰졌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옐런의 발언이라 좀 신뢰도가 있긴 있는데요. 좀 믿을 수 있는데, 이 보통 시장 참가자들은 6월 1일을 재무부가 이제 돈이 떨어지는 날로 보고 있습니다. 6월 1일을 뭐 엑스데이트라 표현을 하나 그렇게 하면서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옐런이 1일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시장의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6월 1일일 줄 알고 발발 떨고 있었는데 5일로 늦춰졌다고 합니다. 6월 5일이 그런 그 엑스데이트, 뭐 재무부의 현금이 바닥나는 그 순간이 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거 약간 시간이 더 늘어났죠. 이런 것도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아보자면, 6월 1일, 6월 2일에 1,3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보장과 군인연금을 지급을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TGA의 남은 현금은 500억 달러, 600억 달러 정도 수준 되는데요.
어쨌든 맞출 수 있나 봅니다. 재무부 장관이 나와서 1,300억 달러 지불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믿어줘야 되겠죠. 하여튼 어떻게든 뭐 지불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괜찮다라고 하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얼마 없는 현금에서 1,300억 달러를 저렇게 써버리면은 이제는 진짜 빈털터리가 된 미국 정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후에는요. 그래서 진짜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제 뭐 5일, 6월 5일쯤 되면 디폴트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슈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는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래저래 해서 계속해서 부채 한도 협상 기대감 이걸 갖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난 몇 달간의 박스권을 돌파한 했던 내용이 결과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이었기 때문에 이 이슈였기 때문에 이게 사그라들기 전까지는 역시 시장은 하락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대로 일단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쨌든 협상 타결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증시는 이제 변동성을 더욱더 확대하면서 상승의 기울기를 가파르게 하고 있죠. 어떤 전형적인 시세 진행하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가면 갈수록 상승이든 하락이든 시세가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가팔라진다. 하락도 그죠? 하락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이런 경향이 있죠. 이런 경향대로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타결과도 가까워지기 때문에 협상 타결과도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은 갈수록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급등하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그죠? 또 더군다나 뭐예요? 6월 1일, 6월 2일에 군인연금하고 뭐 사회복지 뭐 이런 자금 지출한다고 하잖아요. 1,300억 달러. 1,300억 달러 그거 그대로 또 시중으로 또 들어가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증가에 더군다나 지금 뭐 부채 한도 협상 기대감까지 더 높아지면 시장은 그죠?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오르는 거죠. 그죠?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저는 나스닥 빨리빨리 하방 포지션 좀 청산을 했고요. 물론 이제 바로 막 청산하고 그러진 않았고 아쉬우니까 좀 쳐다보다 좀 청산했습니다. 밤 11시쯤 미시간 대학 물가지표까지 보고 그것까지 보고 이제 청산했죠.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지금은 하방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 특히 나스닥은 미친 듯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런 거는 일단 분명히 하방은 위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급등하고 있다고 상방 보시는 분들 혹은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이 지금 급등하고 있다고 주식 팔 거가 없죠. 계속해서 수익을 누적시키면서 끝까지 들고 가야죠. 시장이 이제 다소 비이성의 영역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오를지 모른다.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들고 계시고 하방은 반드시 위험 관리 필요한 그런 구간으로 들어왔고 저는 일단 또 다음번 기회를 노리면서 또 도망갔죠. 살아남고 다음번에도 잘하면 됩니다. 그죠? 다만 이제 나스닥과 S&P와 러셀이나 뭐 다우나 지금 다른 온도차가 너무 심하긴 합니다. 지금 사실 미친듯이 올라가는 건 정말 강한 건 나스닥이지 다른 친구들은 사실 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기껏 하면 박스권 혹은 이제 박스권에서 좀 레벨업을 시도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좀 대응은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러셀 하방을 투자한다. 러셀 하방은 이건 포기할 이유가 없죠. 위쪽에 저항이 얼마나 많고 박스권인데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IT 빅테크와 이 나스닥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S&P 같은 경우는 슬슬 이제 위험 관리를 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S&P는 원래 은행주들의 금융주들의 영향도 좀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게 요즘에 금융주들이 은행 위기 때문에 맛이 가면서 IT 빅테크가 S&P 시가총액의 20%가 막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S&P 지수도 나스닥 이중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의 동생 정도의 역할로 좀 전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나스닥의 영향을 이제 가면 갈수록 크게 받을 텐데 지금 벌써 이 4,200짜리를 살짝 돌파한 척 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물론 아직 쌍고점 가능성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쌍고점 가능성 이야기하기 좀 민망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레벨업 하겠다고 지금 다시 한번 두 번째 지금 어떤 고점에 도전한 거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 열어놓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솔직히 4,200을 이제 아직은 살짝 턱걸이 돌파한 척 한 거기 때문에 당장 뭐 지금 하방을 뭐 청산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닐 수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S&P는 이제 IT 빅테크 등등의 영향으로 얘도 아마 한번 볼린저 밴드를 찍고 변동성을 좀 확대시키면서 얘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오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얘도 일단 아직은 뭐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나스닥은 근데 반드시 일단
그 위험 관리를 지금 하방은 하시는 게 일단 맞아 보입니다. 나스닥의 입장에서 좀 보면요. 지난 한 달간 뭐 혹은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박스권 만들어졌고 박스권을 부채 한도 협상 이슈로 돌파한 차가면서 변동성이 확대됐고 이번 주에 월화수목까지 상승세를 둔화시키면서 에너지를 모았습니다. 상승 에너지를 모았고 그리고 목요일 날이 위기였습니다. 목요일 날이 쌍고점 만들면서 꺾일 수도 있는 그런 위기였는데 엔비디아 실적 덕분에 급등하는 바람에 위기를 잘 넘겼고 그로 인해서 이 위쪽으로 올라가기로 일단 마음 먹었고 자연스럽게 지금 상황에서 급등하고 있는데 쉬었다면은 다시 간다고 하면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죠. 급등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나스닥은 일단 급등 마감을 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자리가 14,180 정도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위치입니다. 14,180 여기 정도 되는데 볼린저 밴드를 누가 봐도 눈에 띄게 일단 돌파 한착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굉장히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본격적인 좀 슈팅 뭐 이런 상황으로 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꼭지점 잡으려 그러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좀 강조 말씀드리는데 뭐 주식 들고 계시거나 상방 베팅을 했으면 끝까지 빨아 먹으셔야 됩니다. 이런 때 빨아 먹어야 됩니다. 변동성이 확대되기 시작했고 다소 비이성이 좀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장대 양봉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른다. 월요일 날, 화요일 날 2%씩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긴 조심해야 돼요. 물론 이제 14,400 부근이 어떤 저항이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마디 가격이 있긴 하더라고요. 대략적으로 저도 지금 이 값이 지금 완전 정확하고 네, 그런 건 아닌데 2021년 10월달 저점이 대략적으로 이 자리쯤 됩니다. 한 14,400 정도 되는데요. 이 부근이 어떤 의미 있는 좀 마디 가격이긴 합니다. 그래서 마디 가격 부근에 오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다소 슈팅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얼마든지 그리고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런 저항은 가볍게 웃으면서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급등하면서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오버슈팅 급등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기술적인 이야기 어디가 고점이 될 수 있다 언제까지 오를 수 있다 일단 이런 이야기는 좀 하기 좀 어려워졌습니다. 일단 하여튼 급등세가 좀 진정이 돼야 아래쪽을 보든 어쨌든 저쨌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장대 양봉이 튀어나왔고요. 조금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대 양봉이 주춤이라도 하면은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다시 진입을 하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분명히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한 거고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당장은 아래쪽으로 보는 타이밍은 아닐 수 있겠죠. 사실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된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하루냐 이틀이냐에 따라서 이게 진입하는 그런 가격이나 평단가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는 타이밍이죠, 그죠? 지금은 분명히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하방 투자의 어떤 방향 전환이 솔직히 이렇게 변동성 확대시키는 거 보니까 그다지 멀지는 않았습니다만 더군다나 부채 한도 협상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어떤 하락으로의 전환 일자가 그렇게 멀리 남은 것 같지는 않으나 이 하루 이틀이 굉장히 지금 중요해졌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분명히 오늘 밤, 내일 밤은 아닌 것 같죠, 일단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험 관리는 분명히 하시고 위험 관리는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 타이밍을 잘 노려보자. 이 지금 하루에 2%씩 움직이고 있는 나스닥 2.5% 3% 가까이씩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하방 베팅을 하거나 베팅을 하면 분명히 곱하기 2, 곱하기 3짜리 하실 텐데 하루에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 6%, 7%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시장은 강하다. 그리고 슈팅성으로 올라가고 있다. 특히 나스닥은요. 네, 다른 것들은 안 그럴지 몰라도 나스닥은 특히 슈팅성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슈팅성 흐름이 아시다시피 왜 오르겠느냐? 이렇게 이렇게 멀쩡하던 상승 추세가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급등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예, 더욱더 세차게 오르기 위해서 앞으로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세차게 오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죽기 위해서 세차게 오르는 경우가 있다. 근데 어떤 가능성일지는 일단 모르겠고 우리 앞으로 이제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여튼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라는 건 어떤 변곡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점이기 때문에 예, 일단 하여튼 지금은 뭐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방으로 보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 자체 제가 금요일 날에 말씀드렸던 어떤 앞으로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면 유동성이 빨려가지고 시장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뭐 은행 위기는 뭐 계속될 수 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경기 뭐 침체가 어쩌고 저쩌고 장단기 금리차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이러해서 뭐 하방을 쳐다봅니다라는 이런 아이디어. 지금은 이런 아이디어 자체는 우리가 포기할 때가 아닌 거죠. 그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주식 시장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전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지수들, 이런 주식 시장 자체는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위험 관리 이런 거는 분명히 좀 해야 되는 시점이긴 하죠. 그죠? 아래쪽으로 볼 거면요. 그래서 이런 투자 아이디어는 절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실제적인 실전 투자에서는 좀 위험 관리를 좀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나스닥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나스닥이 매일매일 급등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이런 투자 아이디어가 이거 자체가 훼손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젯밤에도 사실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의 그 어떤 저의 어떤 투자 하방 아이디어를 강화시키는 지표들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물가 지표 여전히 높은 거 확인했잖아요. 그에 따라서 페드와치에서 긴축 확률이 뭐 70%, 25bp 인상 확률이 70%까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목격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저의 투자 아이디어를 강화시키는 그런 지표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 아이디어 자체를 포기할 때는 아닌데 실전 투자에 적용을 할 때는 지금은 일단 타이밍이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은 일단 잠시 좀 몸살일 때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뭐 물론 다른 거 베팅하시는 분들 뭐 다우니, 러셀이니 뭐 S&P니 이런 거 아래쪽으로 베팅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수 있는데 나스닥은 그죠? 나스닥은 특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 이야기를 좀 쭉 풀어봤고요. 하여튼 잘 올랐죠, 그죠? 특히 IT 빅테크가 뭐 보시다시피 진하게 올랐습니다. 이 정도 내용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은행주들도 뭐 전반적으로 뭐 분위기는 좋았다, 이렇게 뭐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지도상에서 우리가 뭐 특별히 뭐 봐야 될 만한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지역은행들도 어젯밤에 뭐 비교적 긍정적인 모습들 보였고, 지금은 이제 이 어젯밤 미국 증시는 어떤 전형적인 상승장 뭐 그런 모습들 보여준 겁니다, 그죠? 어젯밤에는 사실 뭐 이성 이런 거라기보다는 야 미국 전 시장 1% 오르네 2% 오르네 분위기 너무 좋다 해서 분위기 때문에 전 종목이 다 같이 끌려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고요. 뭐 유럽 증시들도 대부분 다 뭐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유럽 증시들도 보시다시피 박스권 하단 자리 지지하고 다시 한번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이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증시나 이런 친구들 내려와서는 안 되는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 고점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건 우리가 의심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여튼 더 올라갈 생각이 있긴 있어 보입니다. 그죠? 나스닥 꼬라지를 보니까요. 그리고 뭐 애플 이런 친구들도 지금 보시다시피 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스권 자리가 있었는데요. 박스권 안에 있다가 다시 박스권 넘어가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시면 이날 5월 19일 날 애플이 음봉을 보였는데 이날 이 자리에 대한 저항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아 갖고 이 자리는 강한 저항이라기보다는 좀 약한 저항이거든요. 애플도 제 생각엔 다음 주에 한 번 더 뚫고 레벨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양봉들 슬슬 길어지고 있죠. 그죠? 얼마든 애플도 다음 주에 이 급등을 하려는 지금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특히 이 박스권 부근에서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상승 에너지가 누적이 돼 있는 거고, 이 지난번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기간 조정으로 지금 기간 조정으로 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면 위쪽에 있는 전고점, 역사적인 고점 자리에 기간 조정을 한 상황에서 위쪽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런 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애플도 강하다. 뭐 하여튼 미국 증시 아주 뽕을 뽑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종목들도 다 좋았죠. 뭐 AI 친구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친구들. 구글도 보시면 쌍고점 위기였는데 시장 분위기 좋으니까 더 올라가려 그런다. 레벨업 하려 그런다. 그죠? 이건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그림이죠. 쌍고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근데 이까지 올라왔고 양봉이라는 거는 쌍고점 가능성보다는 더 올라가겠다라는 가능성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겠죠. 그래서 뭐 상승 목표치 많이 열려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오를 수 있어요. 위쪽에 구글도 저항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대부분 다 뭐 이런 상황이다. 분위기 굉장히 좋아 보인다. 볼 수가 있겠고요. 변동성 지수들은 좀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이 박스권이라 가지고 아직까지는 그죠? 아직까지는 포기할 때는 아닙니다. 변동성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어서 겉으로 보긴 굉장히 좋으나 이 변동성 이런 걸 보면은 좀 시장이 완전히 안정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계속해서 어떤 하방에 대한 불씨 뭐 그런 것들 혹은 방향전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은 이 빅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쉽게 포기할 때는 어떤 하방 아이디어 자체를
쉽게 포기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좀 하나 좀 더 볼 게 있다면은 S&P 지수에 대한 하방 베팅은 더 늘었더라고요. 정말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려나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역대급으로 계속해서 갱신을 해가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많은 선물 매도 베팅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고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어요. S&P에 대한 하방 베팅은 더욱 늘었다. 이거 이제 두 가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하방 베팅이 굉장히 늘어서 이 물량들이 전부 다 힘을 발하면서 뭐 대폭락으로 이끌거나 시장을 급락으로 이끌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엔비디아처럼 될 수도 있는 거죠. 엔비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방 포지션들이 있었겠지만 실적 좋다고 하면서 한 번에 24% 급등하면서 하방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에 이런 하방이 싹 다 청산이 되면서, 뭐 물론 한 번에는 아닐 수 있죠. 하여튼 이런 하방이 청산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급등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점들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수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장이 계속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S&P에 대한 하방 베팅은 줄어들질 않고 있고 오히려 더 늘고 있다. 정말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매크로로 어떤 우리가 뭐 채권 시장이나 뭐 환율 시장이나 또 뭐 금리가 어쩌고 이런저런 걸로 요즘에 이 증시의 상황이 잘 설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채권 시장이나 달러나 뭐 이런저런 이슈에 주목하는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 S&P나 뭐 이런 지수에 대한 하방 베팅을 더욱 더 늘려가고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뭐 어떤 뭐 탐욕이나 뭐 이런 뭐 탐욕이나 뭐 기업 실적 이런 거에 조금 더 증시의 수급 자체를 좀 더 신경 쓰시는, 유동성에 더 신경을 쓰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더욱 더 상방을 강하게 보고 있고, 가랭이가 막 찢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가랭이가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각하게 찢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근데 일단 분명히 지금 시장이 그 나스닥이 대장인데 나스닥이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변동성 확대라는 건 분명히 어떤 변곡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뭐 기다려 봐야겠다. 일단 변곡이 멀지는 않았다.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지금 하방 베팅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엔비디아 보세요. 24%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형주가 더 올라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는 버틴 거죠. 그죠? 이거는 하방 뭐 더 그런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추가적으로 더 급등도 가능한 그런 그림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해는 잘 안 돼요. 야, 저렇게 큰 시가총액이 저렇게 큰 종목이 24% 올라가고 다음날에 볼린저밴드 상단도 터치 안 하고 저렇게 강한 모습 보일 수 있구나. 저도 정말 저도 신기하게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어디에도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근거는 일단 안 보입니다. 마치 지금 코스닥 1000억짜리 중소형주, 개별주 그런 차트를 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튼 이거 충분히 더 갈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커서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분명히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아래쪽으로 베팅하고 막 그러시면 아직은 위험합니다. 반도체 지수도 그에 따라서 지금 대폭등을 하고 있죠. 이 정도면 대폭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데 끝에서 고점 잡으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분명히 엄청난 급등이라 단기적으로 부담스럽지만 지금 슈팅이 걸려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만한 장대 항공 하나 더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 꼴을 보세요. 이거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일단 음봉이 나오거나 주춤하면 그때 하방으로 베팅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게 다 같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변곡이 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최소한 지금은 하방 베팅할 타이밍이 아니니까 변동성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루 이틀은 굉장히 투자 타이밍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니까 일단 좀 몸 좀 사리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좀 다 같이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쭉 좀 봤습니다. 이것저것. 아마 뭐 코스피도 그리고 코스닥도 한국 증시도 굉장히 아마 좋게 출발을 하겠죠. 그죠? 삼성전자 아마 신나게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고점 잡으려 그러시면은 안 되겠다.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훨씬 더 세고 그런 여파가 더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변곡 근처에 와 있을 수 있고, 지나치게 강하면은 또 너무 강한 거는 부러지죠. 그죠? 적당히 강하면 휘어질 수 있는데 너무 강한 건 부러지기 때문에 좀 지금은 분명히 너무 지나치게 강한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뭐 긴축 우려 이런 건 다 반영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이후의 타이밍 변곡 이후를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달러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인데요. 이게 보시다시피 그 지난 그 월화수목 급등했던 거에 대한 피로감으로 살짝 쉬어간 건데 제대로 쉬질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달러가 올라갈 만한 그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긴축 우려 뭐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금리도 당연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금리도 지난주에 월화수목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쉬어가고 싶은데 쉬어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긴축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오고 금리가 올라갈 만한 재료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일단 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금리와 달러가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점들 뭐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와 달러가 이렇게 올라간 게 이게 이제 증시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게 흥미로운 점인 거죠. 그래서 일단 요까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 있었던 이야기는 뭐 대부분 다 했고요. 위험 자산들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뭐 국제유가도 올라가고 뭐 다른 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 어젯밤에는 이제 분위기가 워낙 좋았지 않습니까? 나스닥이 원웨이로 막 전 종목이 주식시장 전 종목이 원웨이로 올라가고 있는데 원자재도 위험 자산이잖아요. 구리 가격 올라가고 국제유가 올라가고 뭐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심지어 금값도 뭐 진 위험 자산도 아닌데 금값도 좀 올라가려고 그러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매우 뜨겁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즐거운 연휴들 잘 보내시고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